자, 화요일의 고정 코너,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매일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드셨을 때 오히려 조기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최근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얘기를 파고 들어가 보고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비타민제나 영양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메릴랜드주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그런 연구인데요. 성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매일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망 위험도가 4% 높더라라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뭐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한 기사들을 많이 봐요. 약간 의외성의 기사죠.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쓰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제목을 봤을 때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요런 얘기가 나와야 사람들이 좀 기사를 클릭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성의 얘기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이 오히려 그걸 먹었더니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먹어야 되나? 지금 약을 안 먹어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그런 뭔가 약간 그 위기감이랄까요? 그런 긴장감이 생기면 저희가 기사를 클릭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 기사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면은 종합 비타민이 사망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연구를 사실 파고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연구 내용을 봐야 돼요.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건강이 이미 나빠진 사람들이 건강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종합 비타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건강이 악화가 된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먹기 전에 이미 건강이 악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종합 비타민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역으로 거꾸로 보는 거죠. 통계적으로 종합 비타민과 사망률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반대가 아니라 어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저희가 다르게 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람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조깅이나 달리기를 했어요. 한 30분 정도 달리기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원래 몸이 안 좋은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건강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좀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왜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지? 조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조깅이 건강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조깅이 사망률을 높이는구나 라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에서 4% 사망률 증가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춘 거는 약간 이 통계적 뉘앙스를 간과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연구는 그런 내용을 꺼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기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부 부분을 가지고 와서 뭔가 그 어떤 진짜 우리 말이라는 게 조사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데 그런 뉘앙스로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주된 메시지를 좀 벗어난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이 연구가 주는 진짜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의미는 건강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좀 널리 퍼져 있는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걸 먹으면은 오래 살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약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게 무조건 그냥 둘은 반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티비타민이나 뭐 종합 영양제를 먹었을 때 장수한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것이지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내시는 분들이 약간 좀 그렇게 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건강한 성인들에게 있어서 약간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이 수명을 연장하는가? 라는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 보면요. 연구 결과가 이 독립적인 발견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과학적 증거들의 어떤 흐름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 비타민의 수명 연장 효과에 대해서 과학계에서 전반적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약간 회의적입니다. 자, 하지만 회의적이라고 해서 반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둘 사이에 그렇게 크게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걸 먹으면 사망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진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런 뭔가 영양제 혹은 뭐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장수를 꼭 한다는 거는 아니다. 둘 사이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하시고 이제부터 저희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망률 하나에만 어떤 그 비타민이든 영양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망률만 보고 뭔가 판단하는 거는 제대로 된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망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단일한 지표인 것이고 이 사망이라는 거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변인이 영양제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단일 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의 어떤 개선, 그리고 특정 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에 그 문제, 그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보충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건강식품이라든가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 드릴게요. 좀 이야기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은 특정 질환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나오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노년층들이 좀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두뇌 있잖아요. 두뇌 부분, 기억력인 감퇴라든지 인지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늦추는 데는 좀 안전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안과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 영양소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그 영양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좀 더 효과가 미묘하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미묘하게나마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에서 특정 포커스를 맞춘 하나의 어떤 건강 문제에는 특정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게 일반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약간 종합 비타민이나 보충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떤 보충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라고 좀 더 좁혀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요즘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그냥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이게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겠어 라고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충제라든가 영양제 같은 것들이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양을 많이 했을 때는 나빠집니다. 양이 많아지면 특히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굉장히 고도로 압축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영양소들이 작은 알약 하나에 혹은 뭐 물약 하나에다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농축의 뭔가 먹을거리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고농축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생리적인 균형을 좀 깨트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밸런스가 안 맞는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작고 고농축이 압축된 게 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러닝 라디오에서 얘기 드렸지만 간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고농축의 음식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음식을 통해서 씹고 부수고 천천히 몸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쭉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 막 엄청 작은 알약 하나가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우리 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다가 많이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예방 효과랄까요? 그런 어떤 효과보다는 그 반대에 있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그런 이야기,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었더니 사망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본다면 그런 고농축의 영양제, 알약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사망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항산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컸죠. 이런 거 먹으면은 암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해서 과거에 한 1990년대에 두 개 대규모 임상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이 아니라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걸 입증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과를 봤는데요. 완전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고용량의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이, 특히나 이거는 폐 쪽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연자라든가 약간 근로자 중에서 그런 먼지에 노출 많이 되거나 성면 같은 데 노출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거 갖다 계속 먹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폐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베타카로틴을 먹지 않은 분보다 그걸 섭취하신 분들이 오히려 폐암의 발생률이 한 18%에서 28% 정도로 더 높았습니다. 발병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망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쇼크의 어떤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하는 의사들이 너무 이게 이상한 거죠. 항산화제를 이게 막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를 하네? 왜 그런 거지? 라고 봤더니 이 고농도의 베타카로틴은요,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친산화제로 역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농도가 들어왔을 경우는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DNA에 손상을 주고 오히려 암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농축의 고용량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약간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키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요. 약간 고용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잠재적으로 위험이 좀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비타민 시리즈별로 다 연구가 있었는데요.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동안 섭취를 해봤더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망률이 미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일관되게 나타났고요. 비타민 A의 경우에도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이걸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간 손상이나 특히 임신하신 분의 경우에는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도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부분이죠. 러닝 하시는 분들 칼슘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고농축의 알약 형태의 어떤 그런 칼슘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신 분들이 칼슘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심혈관에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오히려 달리기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도했을 경우입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도 우리가 철분이 많으면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많으면은 산소를 많이 흡착하게 돼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철분제를 추가로 드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철분이 이미 사실은 충분하신 분의 경우에 이걸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장기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해보자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습니다. 자, 건강한 분들 있죠. 건강한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종합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수명 연장, 전체적인 수명 연장 자체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내 몸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연관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약간 특정 질환을 좀 치료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아질 수도 있다.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영양제는 큰 의미가 없고요. 특정 상태 몸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고용량에 좀 정제되어 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를 섭취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사실 저도 과거엔 좀 그랬지만 굳이 음식을 안 먹어도 괜찮지 않냐, 영양제를 먹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음식들을 챙겨 먹기가 힘들거나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게 가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잘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몸의 어떤 체계 자체가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형태의 보충제도에 사실 과일, 채소, 뭐 통곡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 건강한 음식에서 주는 영양소의 어떤 생리 활동이랄까요? 활성?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압축된 것들은 우리 간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식단은 모든 건강 관리의 기본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내가 특정 영양소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먹는 음식에서 섭취하기 힘들다. 내가 근무 환경이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 영양제는 섭취하기 힘들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따로 잠깐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고농축이기 때문에 이걸 드실 때는 약간 다른 영양제랑 한 번에 우르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조금 더 우리 몸에 어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나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는 오히려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우리 러너분들 입장에서 이제부터 좀 얘기 들어볼게요. 주의에 들어두세요. 첫 번째,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오히려 러닝의 퍼포먼스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좀 호흡이 딸려가지고 뭐를 먹는다, 아르기닌을 갖다가 고농축으로 먹는다, 칼슘을 갖다가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러닝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달리기나 운동을 꾸준하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악화 현상, 단점이 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하니까 그나마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되 그게 어려운 분들이라면 영양제를 섭취하시고 대신에 너무 고농축의 그런 걸 드시기보다는 딱 그냥 일일 섭취량이 어느 정도 근접하는 그런 걸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두시고 이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퍼포먼스를 이렇게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양제나 아니면 여러 뉴트리션 제품들 있죠. 에너지 젤이든, 그 다음에 보면 뭐 별의별 거를 많이 먹어요. BCAA부터 시작해서 막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계속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막 드셔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진짜 극한까지 어떻게 보면 끌어내가지고 뭔가 기록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그냥 순수하게 제 생각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었습니다. 아르기닌 좋다 그러니까 저기 해외에서 굉장히 고농축 아르기닌 사가지고 막 그것도 먹고, 뭐가 좋다 그러면 뭐 먹고, 관절에 좋다 그러면 뭐 또 먹고, MS 뭐더라 뭐 그런 거 먹고 막 그렇게 먹고요. 뭐 염증을 뭐 완화시켜주는 그런 또 고농축 뭐 알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먹고 뭐 다 해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갖다가 밀어붙여가지고 운동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먹는 것까지 이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 기록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뭔가 자신의 한계 도전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 막 고농축의 카페인이라든지 각성 효과를 내는 각종 물질들이 막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사서 먹고 막 그래서 몸을 막 쥐어 짜내고 수많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많은 어떤 합성 물질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막 이것저것 내가 약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건강한데 더 잘 나오기 위해서 막 그런 먹어가지고 몸을 극한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달성한 기록이 운동선수도 아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내 몸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을 끌어내서 훈련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해서 달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만족 못 하니까 막 계속해서 먹는 거죠.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내가 어디 부분이 안 좋아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뉴트리션 제품을 섭취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정상화되어야지만 운동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는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고 몸에도 좀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약한 부분을 끌어올려야 무리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내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일상적이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뉴트리션 제품들을 막 고농축의 막 뭔가 카페인부터 시작해서 고농축의 뭔가를 막 먹으면서 끌어올린 기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 생각은 저는 약간 어느 순간 그런 것들 저도 막 이제 퍼먹으면 또 좋아져요. 예전에 아르기는 진짜 고농축 먹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농축을 먹었는데 달리기 기록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 그때 달리기 기록이 이제 미친 듯이 막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뛰면서도 이게 우와 호흡이 이렇게 편해? 내가 이 페이스로 달리는데 막 4분대 달리는데 호흡이 안 힘든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나? 이거 먹었다고?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일 때문에 필요한 거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정도의 그 정도만 지금은 딱 비타민제를 먹고 있거든요.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딱 그거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 이런 연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기사 같은 거 보실 때는 사실 그 연구의 논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기사 내용만 보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낚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이면에 있다는 이면의 어떤 정보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보충제나 영양제 드실 때 이런 것들 조금만 주의하셔서 정말 내가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